2025년까지 우리가 알던 인공지능은 대부분 질문하면 답을 돌려주는 챗봇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은 목표만 던져주면 AI가 스스로 웹을 검색하고 코드를 작성해 실행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예약과 결제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IT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흐름,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아직 남은 한계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한마디로 목표를 받아 여러 단계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시스템입니다. 기존 챗봇이 한 번 물으면 한 번 답하는 일회성 대화였다면 에이전트는 실제 도구를 사용해 행동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 무엇을 할지 다시 판단합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 판단과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개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과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챗봇은 정보를 알려주는 데서 멈추지만 에이전트는 그 정보로 실제 일을 끝까지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에이전트가 뜨는 걸까요? 핵심은 추론 능력의 발전입니다. 오픈 AI의 O1과 GPT-5,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최신 모델들이 답을 곧바로 내뱉는 대신 여러 단계를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비로소 길고 복잡한 작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전트의 심장은 이 반복 루프입니다.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하고 도구를 써서 행동하고 그 결과를 관찰한 뒤 다시 계획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매번 개입하지 않아도 이 고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도구 사용, 영어로 툴 콜링이라 부르는 기능입니다. AI가 필요할 때 스스로 웹 검색, 계산, 코드 실행, 외부 프로그램 호출 같은 도구를 골라 쓰도록 만든 것입니다. 모델은 어떤 도구를 어떤 값으로 부를지 정하고 도구가 돌려준 결과를 다시 읽어 다음 판단에 활용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달 부산 출장 일정을 잡아줘라고 부탁하면 에이전트는 먼저 캘린더에서 빈 날짜를 찾고 항공권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호텔을 검색해 후보를 추린 뒤 예약 링크를 한데 정리해 보여줍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확인만 하면 되도록 여러 단계가 하나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특히 주목받은 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나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즈 기능은 화면을 캡처해 눈으로 보듯 분석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하고 키보드로 입력하며 웹사이트를 사람처럼 다룹니다. 별도 연동 없이도 우리가 쓰는 화면 그대로를 조작한다는 점이 완전히 새롭습니다. 성과가 가장 뚜렷한 분야는 코딩입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오픈 AI의 코덱스, 커서 같은 도구는 사람이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여러 파일을 직접 수정하고 테스트를 돌려보고 오류가 나면 스스로 고치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코드를 한 줄씩 짜는 대신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맡기고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이 개발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발전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버그를 고치는 능력을 재는 스윗벤치라는 시험에서 2023년에는 정답률이 몇 %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상위 모델들이 70%를 넘기며 급격히 올라섰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실무에서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부서는 앞으로 AI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인사 부서가 될 것이다. 사람 직원을 뽑듯 에이전트를 채용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결되려면 공통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 엔트로픽이 공개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줄여서 MCP가 올해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MCP는 AI가 외부 도구나 데이터에 연결되는 방식을 하나로 통일한 규격으로 USB 단자처럼 어떤 도구든 같은 방식으로 꽂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AI 에이전트가 MCP 클라이언트가 되고 각 프로그램은 MCP 서버를 열어둡니다. 그러면 하나의 에이전트가 기셔브, 데이터베이스, 슬랙 같은 여러 서버에 똑같은 규격으로 동시에 연결됩니다.
이 흐름은 이미 숫자로 드러납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잇따라 MCP 지원을 발표했고 공개된 MCP 서버는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에이전트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40%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는 어디에서 실제로 잘 작동할까요? 규칙이 명확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실수에도 되돌리기 쉬운 일에서 특히 강합니다. 코드 작성, 데이터 정리, 문서 요약, 반복적인 사무 업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부분도 많습니다. 단계가 10개, 20개로 길어지면 중간에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오류가 뒤로 계속 쌓입니다. 각 단계의 정확도가 95%라도 20단계를 이어붙이면 전체 성공률은 절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작업일수록 성공률을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풀려진 기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케팅 문구만 믿고 도입하면 실망하기 쉽고 반대로 무시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에이전트의 가장 큰 약점은 보안입니다. 특히 프롬프트 인젝션이라는 공격이 문제인데 웹페이지나 이메일 안에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악성 지시문을 숨겨두면 그 내용을 읽은 에이전트가 원래 명령 대신 공격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버릴 수 있습니다. 공격 흐름은 이렇습니다. 에이전트가 웹페이지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악성 명령을 진짜 지시로 착각하고 결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준 도구 권한이 강할수록 피해도 커지기 때문에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한 작업을 끝내려고 모델을 수십 번씩 호출하기 때문에 단순 챗봇보다 토큰 사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복잡한 작업 하나에 수천 원이 들 수도 있어서 자동화로 아끼는 인건비와 실제 운영 비용을 저울질하는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도입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나 SAP 같은 대형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고객 응대와 업무 처리에 에이전트를 넣고 있고 콜센터나 백오피스처럼 반복 업무가 많은 현장부터 실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에이전트가 팀처럼 협력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도 등장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 코드를 짜는 에이전트, 결과를 검증하는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인데 성능은 오르지만 그만큼 비용과 복잡도가 함께 커지는 것이 과제입니다. 한 AI 연구자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에이전트는 똑똑한 인턴에 가깝다. 잘 시키면 놀라운 일을 해내지만 감독 없이 혼자 두면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현명하게 쓰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는 사람의 확인을 반드시 넣고 에이전트에게 주는 권한은 필요한 만큼만 열고 모든 행동 기록을 남겨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승부처는 더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복구하는지, 권한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하는지가 진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똑똑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가 살아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받아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로 행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둘째, 코딩과 반복 업무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신뢰성과 보안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똑똑함보다 믿을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